안전,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인지 우리 탈출 넘버 원! 자, 오늘은요, 야심차게 준비한 여름방학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의상이 좀 가벼워졌죠. 예, 오늘 모두 여름 패션 맞춰서 한번 입어봤는데 서로의 그 컨셉을 한번 얘기해보죠. 네. 지현 씨는? 저도 뭐 오늘 와우. 뭐죠? 저는 살짝 매주가이 지금 느낌 나가지고. 책받침. 좋아요, 진짜. 예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또 이렇게 입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프로 하는 느낌. 맞아요. 근데 조금 씨는 회 떠먹어도 돼요? 저는 저기 그 피서지에서 그 튜브 같은 거 강매하는 거 그런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5,000원인데 5만원에. 이게 멀리서 보면 꽃인 줄 알더라고요. 꽃인 줄 알고 가까이서 보시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자, 신나고 좋아요. 네. 오늘은요, 여름방학 최고로 어울리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나오세요. 분위기 되게 굉장히 좋은데요? 야, 이 신곡인가봐요, 신곡. 네, 맞습니다. 나오자마자 춤추.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휴가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이번 휴가 갈 때 이 노래 들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같이 가면 좋고요. 또 못 가겠네요, 올해. 아니, 오늘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인데 세 분 혹시 그 평소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요? 작년에 저기 동훈 씨랑 하와이 한번 기가 막힌 또 하와이로 알로하. 두 분만 가신 거예요? 용준영 씨랑 그래요? 그 외 친구 한 명과 함께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갔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공교롭게 뮤지컬 그래요. 하고 있어서 맞아. 잘 피해 가시네요. 여름 함께 휴가 때 뭐예요,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요? 네. 사실 네. 이불 밖이 너무 위험해요. 저 그래서 이불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스타일이구나. 집에서 집에서 에어컨 듣고 쉬는 스타일. 이게 오히려 저희 위기탈출 넘버에서 사실 위험에 처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렇죠. 냉방병 조심해요. 온도 조절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럼 요섭 씨는 뭐 이렇게 따로 뭐 여행을 가게 되거나 뭐 이러면 혹시 뭐 선호하는 지역? 예. 하와이 갔다 온 게 너무 부러워서 혼자서 사이판을 갔다 왔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혼자 갔어요. 혼자요? 갔는데 스킨 스쿠버 같은 것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예예예 혼자서. 왜 슬프지? 되게 특이하시다. 저는 굉장히 즐겁게 다녔어요. 즐거웠어요? 네, 혼자서 밥도 먹고. 왜 혼자 가신 거예요? 왜 혼자 가신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바빠서요. 네. 같이 안 가준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되게 밝은 분위기인데 아니, 전 밝습니다. 저는 굉장히 밝은. 사인판에 혼자 가서 아니, 운동 두 좋아하니까. 분은 바다 가면 주로 뭐 하고 노세요, 그러면? 저희 바다 가면 뭐 주로 해변에서 뜨개질도 하고요. 통통하죠? 네. 아, 정말요? 혹시 바다에 가면 저런 분이 튜브 팔지 않아요? 안 살 수는 없어요. 안 살 수는 없어. 그렇죠. 분명히 수영 되게 잘하는데 틈 사야 돼. 수영 선수들 사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자, 여름방학 특집 1탄 첫 번째 코너는요. 과연 어떤 주제일지 문제면 보시죠. 여름방학 특집 제1탄 그 첫 번째. 드디어 시작된 여름방학. 다들 자녀들과 함께 휴가 떠날 계획 잡고 계실 텐데요. 이번 휴가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당연히 여름에는 바다로 가야죠. 시원한 바다. 아이랑 같이 갯벌 체험하고 싶어서 서해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이미 동해 바다로 가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휴가철에 비서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바로 여름바다지요. 하지만 가장 많은 비서객이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위기탈출 넘버원 방학특집 1탄 바다 안전의 모든 것입니다. 방학을 맞은 자녀가 있다면 갯벌 체험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생태계가 살아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해 어린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놀이터가 없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바지락을 폰에 주워 담고 쏙쏙 올라오는 가리맛 조개를 캐는 재미도 쏠쏠. 개흙에 사는 물고기 망둥어도 잡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개를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또 갯벌에서 미끄러지며 축구, 줄다리기 등 여러 스포츠를 즐기면서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갯벌. 그런데 이런 갯벌에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 인천 갯벌에서 조개를 잡던 관광객 한 명이 실종, 한 명이 사망. 또 갯벌에서 낙지를 잡으려던 남성이 실종됐다가 다음날 사체로 발견되는 등 갯벌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갯벌 체험을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갯골. 갯벌에 난 고랑을 갯골이라고 하는데 있죠.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 때 물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부드럽고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갯벌의 표면보다 깊게 웅덩이가 파여있고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갯벌의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최근 부산 갯벌에서 제첩을 잡던 50대 여성이 이 갯골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위험하네요. 갯골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장대로 찔렀을 때 발목 높이인 12c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갯골 부분은 이렇게 장대로 찌르면 성인 키 정도 되는 무려 180cm나 들어갑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아이가 이런 갯골에 빠진다면 아주 위험한데요. 갯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갯벌을 항상 잘 살펴보고 도랑이나 물이 흐른 자국이 있는 곳은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갯골에 빠졌을 때 서서 다리를 움직이면 더 깊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움직이거나 엎드려서 기어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스스로 탈출하기 힘들다면 되도록 움직이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빠지면 진짜 힘들어요. 두 번째는 바다 안개. 갯벌 지역에는 국지성 해무, 일명 바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작년 충남 갯벌에서 해산물을 취취하던 8명이 짙은 안개로 길을 잃는 사고 발생. 보령 독산 해수욕장 앞 갯벌에서도 5명이 해무에 고립되는 등 작년에만 7곳의 갯벌에서 모두 2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무에 고립되면 앞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어느 쪽이 육지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황스럽겠어요. 따라서 갯벌에 나갈 때는 해무에 고립될 경우를 대비해 육지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도록 나침반을 챙기고 주변의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호루라기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밀물. 갯벌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밀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고도 드물지 않은데요. 최근 안산 대부도 갯벌에서 한 부부가 밀물을 피하지 못하고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일반 땅에서 빠르게 걷는 속도가 시속 4km 정도인데 밀물은 무려 4배가 넘는 시속 18km로 갯벌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밀물이 들어오는 곳을 확인한 후 대피하려고 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땅이 육지와 바다 그리고 갯벌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기 부양선. 부양선에 탑승한 해양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턴트맨이 안전복을 착용하고 실험에 참가합니다. 얼마나 이동했는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100m마다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밀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요. 물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피해주세요. 갯벌 체험을 할 때 주로 이동하는 지점 육지로부터 1100m 떨어진 거리에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밀물을 확인하자마자 육지 방향으로 대피하기 시작하는 스턴트맨. 초반에는 속도를 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요. 그러나 갯벌이니만큼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미끄러지며 주춤하는 사이 밀물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5분 후 아직 100m도 대피하지 못했는데 이미 스턴트맨을 앞지른 밀물. 발목까지 차오른 밀물 높이와 갯벌에 푹푹 빠지는 발 때문에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는데 힘들죠. 물이 들어오면 더 팍팍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심지어 갯벌에서 발을 빼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맙니다. 스턴트맨 분이 저런 거 해주면 머리 너무 짙어요. 일반 도로 걷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밀물을 피해 200m를 이동하는데 무려 15분이나 걸린 스턴트맨. 밀물은 어느새 종아리까지 차올랐는데요. 한쪽 방향이 아닌 사방에서 물이 밀려 들어오는 밀물의 특성 때문에 어느새 갯벌은 순식간에 물이 찹니다. 이제 겨우 육지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 점점 체력은 바닥이 나고 이번에는 고작 100m를 이동하는데 15분이나 걸렸는데 발이 안 빠지거든요. 밀물은 어느새 스턴트맨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밀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순식간에 물은 가슴까지 불어나고 조급한 마음에 수영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갯벌에서 발이 빠지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육지로부터 700m 떨어진 지점에서 실험을 중단한 뒤 스턴트맨은 해양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밀물을 발견하는 즉시 도망쳤지만 40분간 약 400m밖에 대피하지 못한 스턴트맨. 평소 뛰어난 체력을 자랑하는 스턴트맨조차 40분 만에 익수 위험에 처했던 건데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알람 설정을 해놓은 휴대전화나 손목시계를 갖고 갯벌에 들어가 적어도 밀물이 들어오기 1시간 전에는 대피해야 합니다. 이제 막 집중하다 보면 물이 들어오는 거 그런데 모르거든요. 갯벌뿐만 아니라 재밌으니까, 바닷가에 이게. 놀러 갔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푸른 여름바다. 이곳 해수욕장에 도착한 네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인기 걸그룹 멜로디데이의 멤버들입니다. 드디어 바다다. 완전 좋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어제 비 많이 와서 진짜 걱정했는데 날씨 너무 좋다. 우리 빨리 물놀이 하자. 그런데 그때 얘들아 같이 가. 멜로디데이를 부르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 멤버들을 향해 뛰어오는 이 사람은 바로 멜로디데이의 매니저 양세형 씨였습니다. 진짜 많이 뭐 그렇게 좋은데? 야 오빠가 너희들끼리 다니면 위험하다고 했어 안 했어? 오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야 니들이 뛰어봤자 오빠 손바닥 아니지? 모처럼 만에 휴가인데 오빠가 빠질 수야 있나? 그러게 모처럼 휴가인데 오빠도 왔네. 에이 자 오빠 배고파.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 나는데 일단 밥부터 먹고 놀까? 진짜 그래 무섭네. 밥이나 먼저 먹자. 그래 뭐 아주 좋아 죽어 오빠 같다고. 모래사장에 자리를 펴고 세영 씨가 준비한 도시락을 펼치는데 배가 고팠는지 도시락을 후겁지겁 먹는 멜로디데이 멤버들과 세영 씨. 왜 그러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너희들은 내가 관리 안 하면 이렇게 정수줄 온다니까. 왜? 야, 너희 너무 과식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잔소리야. 야, 걸그룹은 이 몸매 관리가 필수라고.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 그래 물놀이 하면 다 소화돼. 멤버들을 향한 세영 씨의 잔소리는 바다에 와서도 그칠 줄 모릅니다. 식사 후 위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30분간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가벼운 운동으로 소화를 시키는데 안 줘요, 안 줘. 모섭 씨 같은데요? 혼자 놀고. 밥이 좀 짰나? 이렇게 물이 맥히지? 운동 후 목이 타는 듯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세영 씨. 야 우리 이제 물놀이 하러 가자. 멜로디데이 멤버들은 드디어 바다로 향하는데요. 몸을 담그기 전 발부터 다리, 팔, 그리고 얼굴, 가슴 순으로 심장에서 먼 곳부터 그대로 적신 후 물에 들어갑니다. 물 많이 먹죠. 그렇게 타면 위험해. 오빠처럼 그렇게 타야지 이렇게. 여기서 잠깐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겨울성 파도입니다. 크게 칠 때는 10m도 넘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 큐브 위에 누우면 부력이 더 커져 금방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튜브에 다리를 놓고 양손으로 붙잡으며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나온 멜로디데이 멤버들. 그런데 모두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나 배 아픈 거 같아. 나도. 왜 그래? 배 아파. 멜로디데이 멤버들과 세영 씨는 물놀이 후 장염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빙수 퀴즈. 멜로디데이 멤버들과 세영 씨가 바다 물놀이 후 장염으로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번 문제는 빙수 퀴즈입니다. 빙수 퀴즈라는 거는 네. 뭐 마치면 빙수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래서 이따 아시게 됩니다. 저희가. 먹는 건 아닌가 보네.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장염 증세가 왔어요. 네, 맞아요. 왜일까요? 아까 먹은 김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밥 오는 동안 쉬었다. 그러니까 김밥은 굉장히 빨리 상해요. 그죠? 여름이면 더 빨리 상하거든요. 그렇죠. 바다에서 먹는 김밥이 문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바다에서 먹는 김밥이 문제다. 역시 집에만 있었네요. 야, 아니다 모르죠. 예, 맞아요. 두준 씨, 뭔가요? 저는 과한 급수. 네. 아까 막 물을 이제 뭐 짜다 하면서 많이 드셨잖아요. 하면서 물놀이도 하면서 물을 많이 좀 마신단 말이죠. 예.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또 이제 막 또 생수도 들어가고 그렇죠. 바닷물도 들어가고 물도 많이 먹고.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볼 땐 그 물이 너무 차가지고 네네. 찬물이 이제 원래 찬 거 먹으면 배 좀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하죠. 너무 과한 찬물. 냉수. 냉수. 너무 차가운 물에. 네, 너무 차가운 물. 급수 냉수. 네. 그럼 다른 의견은 또 혹시 없을까요? 맨 처음에 네. 멜로디데이의 그 멤버분께서 네. 어제 비가 많이 왔었다. 그래요. 그런 말이 비가 많이 왔었죠.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예, 예. 지금 처음에.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그랬죠.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여행 가기 전에 비 오나 안 오나 항상 걱정하잖아. 비가 와서 네. 바닷물과 빗물이 섞인 그 물을 마셔서 장염이 왔다. 물을 잠깐. 지금 계속 물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네. 아니 바닷물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아니 바다와 바다와 관련이 있는데 바다와.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래가 계속 이제 마신 거예요. 네. 모래를 많이 먹었다? 아니, 물을 먹다 보니까 계속 모래도 삼키고. 모래까지는 우리 이제 닭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죠. 모래 주머니가 없죠. 우리 바지 주머니밖에 없어요. 알죠? 바지 주머니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굉장히 많이 그래서 털어서 두툼해요 항상. 모래를 먹어서. 많이 나오기는. 네, 이제 좀 정리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온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이렇게 모아서. 아, 네. 저희가 이게 저희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 따로 하실래요? 두 분 따로 하시고 혼자. 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로 정답을 모아야 되는 게스트분들이. 그럼 뭘로 할까요? 바닷물과 빗물이 섞인 너무 물을 마셔서 오는 것 같아. 된것 같아. 제가 선택하면 딱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두 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동문 씨의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신 후 네. 물놀이를 해서 이걸로 하도록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이라서 아주 특별한 벌칙을 준비해봤는데요. 만약 정답이면 꽃가루 샤워, 오답이면 시원한 얼음가루로 빙수 샤워하시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정답을 외쳐주세요. 네, 바다에서 물놀이 후 장염 증세로 쓰러진 이유는 네. 찬물을 마시고 물놀이를 했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자, 다시. 4, 2, 1. 뭐야? 자, 어떻게 될까요? 다시. 4, 2, 1.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희도. 저희도. 괜찮다. 시원해요. 바다 물놀이 후 장염으로 쓰러진 이유. 정답은 어제 비 많이 와서 진짜 걱정했는데 날씨 너무 좋다. 우리 빨리 물놀이 하자. 비가 내리고 바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도로나 하천의 오염원이 빗물을 타고 바다로 직접 유입돼 각종 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여름 전국 해수욕장 209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8곳이 대장균과 장구균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대장균, 장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도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폭우 후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비가 온 직후에는 가급적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고 특히 노약자는 바닷물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바닷물이 투명하지 않거나 이물질이 떠다닌다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특히 남해와 서해 바다는 수심이 낮고 바다 순환 속도가 동해보다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는 여름바다 생존법.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밀물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알람을 설정해 놓고 밀물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는 나와야 합니다. 튜브 위에 누우면 파도가 쳤을 때 쉽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튜브 안에 다리를 넣고 양손으로 잡고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가 내린 직후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고 이물질이 떠다니는 바닷물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바다에서 안전수칙 지키고 즐거운 방학 되세요. 예.